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이고요. 네, 지금 이제 밴드 연습을 하고 저녁 귀가하여 밤 10시 58분입니다. 네, 11월 27일이고요. 네. 오늘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서울은 막 쌓여서 이제 눈이 도로에 이렇게 길가에 쌓여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머니가 운전 조심하고 다녀라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진짜 무슨 정신에 운전하고 왔는지 진짜 이렇게 이제 무의식 중에 네, 잘 갔다 왔네요. 낮에 잠깐 눈을 그래도 지어서 오늘은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잠깐 3, 40분, 4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게 이게 되게 좀 피로 회복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네, 지금쯤 녹초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녹초는 아닙니다. 이 몸이 우리 핸드폰도 완전히 1%까지 버티다가 딱 꺼진 다음에는 핸드폰 켜고 충전하는데 조금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빨리 한 5, 60%, 70%까지는 되게 빨리 쫙 충전이 되지만 그 뒤에 이제 100%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조금 천천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되면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아무래도 또 이렇게 진이 빠져서 이러면 회복돼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본인의 원래 90, 100%까지 에너지 만땅 충전되는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를 다음 주를 잘 버티느냐 그게 되게 관건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정도 때 컨디션을 봐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주저없이 링게를 맞으러 갈 계획이고요. 오늘 정도 요 정도 컨디션 월수에 갖고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일상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뭐 별것도 아닌데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오늘 저희 밴드 간 곳에 이제 그 병원 되게 그 실력이 좋으신 네,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컨디션이 완전 바닥은 아닌데 약간 상태가 안 좋으면 맞는 게 나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제가 링겔을 막 기가 빠져서 막 링겔 맞으러 다닐 라인 아닌 것 같은데 맞으러 다니면서 그러는 게 이 몸에 그런 습관과 버릇을 들이는 게 맞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했더니 제 나이에 링겔 맞으러 다니고 이러는 거는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건 맞다. 하지만 워낙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으니 그래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이 심각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정수기가 이제 반 컵, 한 컵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고 저는 평소에 이제 한 컵으로 해놓는데 물을 이렇게 눌러놓고 받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물이 조금 남아있는 컵을 아마도 이제 50도 정도 물을 받는 걸 눌러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찼다고 생각해서인지 컵을 들고 이제 가지고 벌써 예상이 되시죠? 침대 간 거예요. 근데 계속 쫄쫄쫄쫄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나와보니까 정수기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황당함. 아니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컵만 가져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면 제가 컵을 딱 가져가면서 끈다고 누른 타이밍이 꺼진 상황에서 켜지는 걸 누른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속으로 좀 기가 찼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핸드폰을 집에서 진짜 조금만 뻥긋하면 몇십 번 잊어버리거든요. 찾으러 다녀요 맨날.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은 너무 시간에 진짜 더 쫓겼을 때는 워치로 찾았는데 요즘에는 스스로 찾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동선을 기억을 하면서 찾아요.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뭐랄까 낮에 이것저것 하면서 정말
인디뮤지션 그 저희 포스터, 네, 내일 이제 벽보 붙일 거랑 이런 거 조율을 중간 조율하고 이제 디자인 업체에서 제가 찾아다가 갖다 줄 계획이었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디자인 업체에서 그곳에 갖다 주면 제가 안 움직여도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제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퀵으로 하던 뭐 어떻게 되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10시까지는 갖다 줬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11시 반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통화도 계속 해야 됐고 뭐 중간에 이제 지금 자료를 계속 넘겨야 돼요. 이제 그 팜플렛, 리플렛이라고도 하는데 하더라고요. 리플렛이라고 직원이. 근데 저는 이제 팜플렛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래서 당일날 이제 배부할 그거를 이제 한 200개에서 250부 정도 제작할 계획인데 옛날에는 앞뒷장으로 그냥 한 장짜리로 출력을 하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툴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연말 제대로 되는 준비이고 해서 회장님 사진 인사말 임원진들 얼굴과 이제 성명에서 부위원장님들까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공연하는 팀 관련해서 1부, 2부 해서 또 2페이지 넣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인디 뮤지션 연합회에 소속된 팀들 네, 팀명과 리더명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하니 또 사진을 받아야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자료를 저는 어쨌든 다 취합해서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뭐 맡기기로 하고 디자인 업체도 선정이 우연히 그렇게 또 가만히 있는데 잘 연결이 되고 해서 제가 일이 정말 수월하게 이 정도 하게 된 게 참 다행인데 어쨌든 네 그래도 오늘의 하루가 3분의 2는 그걸로 쓰여졌고 약간은 조금 속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연습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은데 내 거를 정말 이렇게 못하고 시간이 계속 가니까 뭐 어떡하지 막 발표도 해야 되고 좀씩 나아지는 모습도 해야 되고 곡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아주고 고민이 많다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뭐가 많아서 툴이 많아서 메모를 하더라도 네이버 메모장도 쓰고 아이폰에 있는 기본 메모장에 정말 이제 중요한 개인적인 거 넣고 구글에 이제 그 웹사이트 킵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메모 기능을 하는 앱인데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다가 이제 제가 학교 강의 관련된 제가 하고 있는 컴퓨터 강의 관련된 것들 자료를 넣고 이제 카톡도 제가 업무 폰이 있으니까 제 기본 폰에는 바깥에 제가 컴퓨터 강의하는 것과 개인적인 거를 저한테 보낼 때 카톡을 그걸 쓰고 제 업무 폰에 카톡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제 음악에 관련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막 이제 저 나름의 구분하는 툴을 쓰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정신없고 분산돼 있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지금 제가 꾸준한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반가워닷컴 제 컴퓨터 강의 관련 네 원래는 이제 체계적인 계속 컴퓨터 강의를 올릴 계획이었었거든요. 제가 책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쏙쏙쏙쏙 준비를 해서 정말 그냥 제 걸 쭉 보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거 배울 수 있게 네,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사실 컴퓨터 잘 모를 때는 초등학생 위주든 어린애들 위주로 하는 게 좋죠. 지금 저도 체르니 이렇게 아이들 걸 배우듯이 그래서 근데 그것도 원래 계획하에 있었던 거였고 이제 1000명과 4000시간 재생 시간이 되면 실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타자를 실시간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냥 막 들어와서 같이들 할 수 있게 제가 정해놨던 시간에 봐주고 그런 마음도 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뭔가들이 다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커버송 찍으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청주 이사 오자마자 샀었는데 그거를 이제 되는지 체크까지는 해놨다가 그래도 사창동에서 이사 이제 나오기 직전 정도에 그래도 몇 곡의 커버송을 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찍었네요 그때. 그러고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지금 연결을 하고 모니터 스피커 2대 제대로 된 걸 사서 꽂아놓고 근데 이 방을 또 지금 정리라고 뭔가 이렇게 해놔야 안락하게 좀 해놔야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저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귀를 좀 호강을 시킬 텐데
여기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사 와서 막 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책장 이 서랍을 막고 책상을 놓을 수도 있는 생각에 밑에 서랍을 좀 비워놨는데 그런 작업들 하고 막 대충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죽박죽한 거죠. 뭔가 집안의 정리가 다 딱 깔끔하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분산돼 정신도 없어 막.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정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좀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하는 시간을 온전히 2년간 잘 가져서 3, 4학년 과정에 발전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곡도 배워야 되고, 지금 어쨌든 낮에 그래서 다이어리를 제가 요번에 좀 좋은 거 2개를 샀어요. 뭐 앤드류인가 하는 어떤,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저보다는 어릴 것 같은데 그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도 대표님이죠. 근데 대표님께서, 그 앤드류 대표님이 본인이 이제 이런 다이어리 디자이너로 하다가 어쨌든 10몇 년간 지금 써오는 어떤 그런 좋은 이제 내용을 담은 다이어리를 만들어내서 2개로, 플래너의 다이어리와 진짜 본인의 기본 다이어리,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녹색에다가는 업무 쪽인 거, 베이지색 그 다이어리 거기에다가는 자기 개인적인 뭐 감정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적고.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내용을 듣다가 제가 너무 괜찮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페르소나가 너무 여러 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역할에 맞게끔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으로 떠서 본 건데 너무 괜찮아서 바로 다이어리 주문 2개를 했고, 부속품으로 뭐 풀세트 있는데 저는 부속품은 안 했고 다이어리 2개만 딱 했어요. 왜냐면 그 2개도 벅차죠. 제가 지금 그 2개도 이제 제대로 써보는 건 처음인데 거기 있는 뭐 포스트잇 이런 걸 쓰겠는지 만무하죠. 그래서 근데 다이어리를 사놓고 며칠이 지나니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고 또 시간은 흘렀고 다이어리 쓸 수 있는 날짜를 찾아보니까 11월 29일부터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벌써 오늘은 27일이고,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금요일이고 막 그러면 이제 봐도 또 한 주가 정신없이 갈 거고 막 혼자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느낌? 피곤도 하고 무기력하고, 왜 내가 시간을 자꾸 만들어도 내 거에 집중할 시간은 없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다이어리 그 유튜브를 다시 찾았어요. 정신이 좀 정리가 돼야지 지금 당장은 갑자기 막 하려고 하는 거 막 노래를 막 틀어놓고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발음도 좀 교정해야 되고 지금 제 졸업 공연 곡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지금 우리 이제 멤버 졸업 공연에 제가 보컬로 쓰는 곡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어요. 집중이. 근데 제가 또 순간 집중력은 좀 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땐 아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다이어리를 이제 펼쳐놓고 오늘 날짜는 아니지만 11월 29일 그 날짜 빈칸에다가 막 적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다 뭐 적어야 되지? 말하면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적고, 그리고 요즘에는 글씨 쓰는 게 너무 귀찮았었어요. 근데 글씨 써야 사실 뇌 자극도 좋은 자극도 되고 그렇잖아요.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손을 쓰는 거. 그래서 타이핑보다는 글씨가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알지만 요즘은 글씨 쓰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어쨌든 펜을 들고 다이어리에 이것저것 적으면서 제가 다이어리를 사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그 영상,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해서 조금 더 봤던 영상 뭐 이런 거랑 해서 한 2-3개를 보면서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하면서 핵심 키워드들을 적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가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정리해 놓는 작업. 그걸 기록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쟤는 무슨 단어를 그때 썼더라?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근데 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으니까 이제 좀 마음도 정리가 되고 좀 침착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곤해서 눈이 이제 좀 또 쉬고 싶고,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지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노안이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눈도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아까는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따뜻하게 하고, 좀 몸이 되게 차지고 손도 되게 차가워지고, 막 집에 이제 온도는 제가 좀 차갑게 해놓고 또 몸을 차가운 거에 적응 좀 시키겠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눈을 따뜻하게 좀 붙이고 알람이 울려서 딱 깨면서 더 자고 싶은 그 아쉬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못 일어났거든요. 진짜 막 기를 쓰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는 기를 쓰고까지는 아니고 조금 여운을 갖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연습을 하는데, 이게 곡마다 다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저희 친한 보컬 동생이 가르쳐 준 것처럼 노래마다 내가 포인트로 할 부분들을 정하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연기하듯이 그게 필요한데, 그거를 정말 막 붙잡고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앉아서 막 하고 싶거든요. 네, 막 파고들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완전 파고들고 막 악보를 막 체크하면서 막 뭘 적으면서 막 오호 막 이러면서 막 그 노래를 또 다시 듣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하고 있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요즘에는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되게 빨리 취하고 있거든요. 맞다. 저 내일 화요일날 제가 제 신발 안 신고 오고 실내화 신고 왔기 때문에 내일 제가 저 실내화를 챙겨가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눈이 오고 바닥이 안 좋으면 따로 챙겨가서 가서 갈아 신어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제가 현관에다가 놓고 지금 아직 어디 다르게 치우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눈이 아직도 오네요. 대박이다. 와, 한방눈 되게 예쁘게 지금 내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뭐 할까 하고, 아까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모임 같은 거에서 이제 이게 필요한 말들 하고 노래하다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저는 친구와 대화하는 어떤, 원래는 사람이 기본으로 남자가 뭐 몇천 마디를 하고 여자가 몇천 마디를 하고 이렇게 정해진 어떤 기본적인 그 단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수가 있는데, 저 진짜 요즘에는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목도 아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낀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네. 심지어는 제가 다음 주에 공연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지금 해외 여행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졸업 여행으로 이제 인원 몇 명이 마음 맞는 분들 가시기로 돼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래 갔다 오자 이런 뒤에 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큰맘 먹고 이제 가기로 결정했는데, 원래는 여행을 계획했으면 가기 전에 그 설레임 있잖아요. 계획 세우고 막 계획이고 뭐고 지금 뭘 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좀 아쉽고 속상한데, 아까 낮에 다이어리를 정리를 하면서 좀 적었어요. 큰 건들을 플래너 한 달짜리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는 색깔을 조금 그에 맞게끔 칠하고, 비행기 항공편, 도착 시간, 어느 공항 뭐 이런 걸 좀 적었더니 정리가 이제 좀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뺏겼던 그 에너지가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느낌이랄까? 네. 어쨌든 뭐 다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 저녁에 6시 반 정도, 6시쯤 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청주 공항에 가서 이제 나트랑에 아까 공항 이름까지 알았는데, 어쨌든 나트랑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것저것 가벼운 2군데가 3군데를 본 다음 달랏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스엉스엉 호수랑 뭐 해가지고 몇 군데를 돌고 그 다음날이랑 해서 달랏을 온전히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또 달랏에 어디를 갔다가 나트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트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어디 보는 걸 더 보고 하나는 지나가면서 그냥 성당을 보고 지나가나 봐요. 차창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여행 가서 그 왜 쇼핑 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침향인가 그거랑 라텍스 이렇게 2군데를 데려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저녁을 먹고 뭐 한 다음에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 도착이 아침 8시 55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얼른 와서 강의 갈 준비를 하고, 네. 강의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밴드 합주를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을 가긴 가는데 내가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는지도 정말 그 종이를 보면서 봐야 됐을 상황이었는데 아까 다이어리에다 그래도 좀 적고 나니까 네,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뇌에 관련돼서 보다가 그걸 봤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훨씬 에너지를 덜 뺏긴다고. 네, 정리하는 동안에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저는 또 정리를 조금 하는 성향이 또 있어서 네, 요즘에는 조금 막가파처럼 막 네, 닥쳐서 하는 성향도 많이 가져졌거든요. 저희 신랑은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 세우면 계획 세운 대로 돼? 인생이? 막 이러면서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안 세우고 지금 지낸 지가 저도 꽤 오래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큰 계획은 완전 굵직굵직한 큰 계획 세워야 될 건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특히 어떤 인간관계나 기타 등등등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게 지금 되게 좋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3학년 4학년은 간다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적고 막연하면 또 안 되니까 지금 제가 피아노를 매일 치겠다 시간은 안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도 좀 읽고 싶고 제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근데 거기 이제 아까 봤던 거에서 또 다른 추천 영상에 또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만약 읽겠다 했다 하루에 30분을 읽자라고 했다 그러면 3단계를 나누래요. 앉아서 책을 폈다 그러면 1차 성공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읽기가 그러면 책을 그냥 펼친 것도 1차 성공으로 치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글 계획이라는 거 쓰는 거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앱을 막 설명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는 한 문단만 읽는 거. 네, 책을 넘겼는데 한 문단만 읽으면 2차 성공으로 치래요. 그 다음 이제 30분을 다 읽었다. 그러면 이제 3차 성공. 그래서 1차 성공만 해도 성공으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실패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게 더 성공을 하기가 쉬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피아노를 10분을 치던 네, 아까 잠깐 피아노 까먹고 방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냥 좀 빨리 이제 휴식 모드를 취하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피아노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할까? 생각이 들었다가 에이 저번에는 정말 까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한 거지 지금같이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제 이러면서 앉았는데 지금 신나고 떠들고 있는 거죠. 저 대체 얼마나 떠든 거예요 저? 어머나 24분을 지금 피아노를 안 치고 농땡이 막. 근데 기분이 좋네요. 네, 연습은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 네, 조금 하고 저는 연구를 오늘 내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빨리 시도를 해야 뭐라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쉬운 걸 먼저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집을 치운다든지 뭐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책상 정리하고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던 게 아니게 낯서니까 자꾸
익숙한 걸 하거나 이제 다른데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뭘 하려다가 자꾸 뭐 쇼츠를 보던가 뭐 핸드폰을 보는 것도 다 같은 개념이래요. 뇌가 이제 즐거운 걸 찾아서가 아니라 하려고 했던 그거를 하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해야 되는 건 사실 곡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네. 소리 내는 걸 고민했지 그동안 곡을 고민하는 거는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좀 해볼게요. 다시. 아하, 2일. 이 부분 좀 낮았죠?
좀 전에 제가 잠깐 멈칫하고 이러는 거는 악보를 정확히 보고 가는 건 아닌데 얼설프게 보고 가는 건데, 집중을 해서 악보를 갑자기 보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잠깐 멈칫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악보를 네, 아예 막 보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저도 모르게 생기려고 해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 막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하다면서 천천히 막 악보를 보면서 제 손과 이 악보를 매칭을 시키면서 막 이러면서 하면 더 빨리 뭔가가 더 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또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과 선택과 집중을 잘 분배해야 되는 3? 이렇게네요. 오랜만에 하네요. 네, 다음 거 3번.
응? 아, 네. 그렇죠. 창밖별 보라를 먼저 해볼게요. 솔, 시, 랜데, 쥐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팔을 탑노트로. 이렇게. 맞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음을 이상하게 불렀구나. 솔레.
재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네. 진 밤, 주의 주가 맞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다와 잘도단 맞는데 그치? 짠 뭔가 잘못 친 것 같지 않아? 그쵸? 미솔시 미 솔시 이렇게 쳐야 돼. 잘도 짠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피아노 연습을 마쳤고요. 지금 시간은 밤 11시 46분입니다.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대박. 목이 조금 살짝 어떤 느낌이 오고 있어요. 요 방을 온도를 조금 높게 해놔야 되나? 네, 아무튼 네, 펑펑 첫눈이 온 날 밤인데요. 뭔가 낭만적이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쵸? 쳇바퀴도는 어떤 이런 그래도 즐거운 생활이니까 감사하게 열심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남아있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또 잘 보내고 그 사이에 곡에 대한 연구하는 저 나름의 어떤 방법을 좀 터득하고 싶어요. 옛날에 비하면 노래를 들을 때 옛날보다는 들리는 게 생겼지만 아직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들려야 그쵸? 미세한 어떤 차이들과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 불렀을 때 강약 조절이나 이런 게 아주 그냥 귀에 착착착 들어와야 그걸 따라하면서 내 거가 될 텐데 뭐 옛날에 우리 이선희 언니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소리 지르는 걸로 들렸으니까요. 말 다 했죠? 네,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제 이 윗가슴에 딱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가슴이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내려서 말하면 울리거든요. 근데 좀만 올려서 말하면 가슴이 덜 울려요. 지금 이 정도는 울리는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 깨달았으니 세상에 45 나이 먹어서 흉성을 처음 알았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흉성으로 노래를 하고 이제 고음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음에서 지금 내려와서 밑에를 연결 중을 거꾸로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잘 터득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전부터 적으려다가 적어야지 해놓고 맨날 까먹었는데 아까 다이어리를 붙잡는 순간 빨리 적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숨을 되게 얕게 쉬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보컬 노래할 때 숨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거친 밤 막 이렇게 한다 치면 지금 고요한 밤 쉬고 거룩한 밤 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뭐 하려고 그러면 말하듯이 하면 숨은 거의 안 쉬고 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처음 학교 와서 첫 교수님과 함께 1학기 때 배울 때 숨을 아무 데서나 쉬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에 숨을 아예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숨을 안 쓰고 노래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보컬로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는 거죠. 참 어쩐지 제 노래가 이상했던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마디에 맞게 숨을 쉬고 있고, 근데 그러려다 보니 이제 뭐 연습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이게 버터플라이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튀겨주는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아마 노래가 또 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작년 1학년 때는 안 됐어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예전보단 나아진 거고, 그리고 또 노래하려고 직전에 해보면 더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고 뭐 이렇게 혀트를, 입술트를, 뭐 또 기타 등등등 네,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늘은 거고,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내뱉기, 네, 그런 것도 이제 막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막 연습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숨을 어느 날 들이쉬는데 갑자기 제가 빨대로 예를 들면 뭐 요런 빨대가 있었는데 숨을 그동안 요렇게 쉰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노래 연습을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숨을 들이쉬다가 이제 빨대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이제 좀 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요 정도 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로 따지자면 이 명치, 네, 예전에는 명치 위 부분까지만 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명치 아래 정도에 배꼽 지금 배꼽 이 정도까지 숨이 들어와요. 근데 옛날엔 이만큼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말 저같이 겪어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숨을 되게 깊게 들이쉬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저는 숨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얕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숨을 들이쉬고 앙 하고 온다든지 뭐 엄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써면서 자연히 익혔어야 될 건데, 저는 어릴 때 울면 안 됐었고, 뭐 이게 또 심파극이 될지 모르겠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막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네, 제가 3살 때 시골에 이제 보내져서 6살까지. 근데 3살이라고 하면 지금의 3살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기 때문에 개월수로 치자면 3살이라는 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1살, 12개월 되면 2살,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으면 3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보내진 게 몇 개월인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데 어쨌든 3살에 가서 6살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기 때 시골에 가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2분 이제 위아래 집에 사셨으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막 보통 아이들이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울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네,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앙 하고 우는 건 아주 가끔 엄마가 이제 소꿉장난 같은 거 사갖고 네, 일하다가 이제 뭐 돈을 벌어서 찾아왔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엄마를 봐야 되는데 엄마는 또 어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얘기 나누면 이제 저를 아랫집 사촌 오빠가 그 저희 이제 바로 뒤에 동산처럼 이렇게 묘지 있고 이러면서 나무에 그네를 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네를 매주고 저희 그네 태우는데 저는 그네를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네 타고 올라오면서 아랫집 오빠를 불러서 할머니가 올려보내면 저는 엄마랑도 있고 싶지만 할머니랑 얘기해야 되는 눈치는 빤하니까 비켜는 줘야 되는 건 알겠고, 그네를 또 태워준다니 그 기쁨에 그네 타러 가는 거죠. 근데 그네 타고 내려오면 당연히 엄마는 없죠. 그러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엄마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눈물 날래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유일하게 마음껏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던 몇 번. 네, 손꼽아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고 큰 어린 시절? 뭐 울었다면 혼자 울었겠죠. 네, 소리 질러 울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대부분은 응애하고 울 때 숨을 되게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타고난 목청이 좋은 거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받은 것 같고, 어릴 때 그게 키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보통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이제 그런 걸 쓰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랑 연관이 정확히 있는지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제가 이제 제 경우를 가지고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 노래를 했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고음이나 기타 등등등 소리 지르고 이런 건 되지만 어쨌든 그냥 생목으로 막 지르던, 목청이 원체 좋고 높게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불렀던 거고, 제가 청주에 와서 이제 밴드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벚꽃축제에 나가서 예심은 통과를 했는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분께서 네, 유수빈 씨는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저는 그게 진짜 명확하게 그분이 알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신, 역시 작곡가님들은 다르구나 했거든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노래야 그냥 하면 한 거지 그걸 갖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렇게 소리 내는 게 맞나? 저렇게 내는 게 맞나? 근데 그거를 연구하면서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 있게 살아오질 못했단 말이죠.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 상황인지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가까운 어떤 지인들과 노래방을 갔을 때 제가 노래를 가성을 쓰는 걸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생소리를 내면서 불러본 다음, 나 어떻게 부르는 게 맞냐고 1번이 낫냐 2번이 낫냐 이렇게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성이 조금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듣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잘 모르겠다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가수들은 뭔가 저렇게 뭔가 이렇게 깊은 어떤 느낌인데, 저는 뭔가 그냥 막 나오는 소리 같고 이랬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던 거죠. 왜냐면 그냥 그 상태, 현재 상태, 제 상태로도 어디 가서 뭐 노래 못한다는 말을 들었 적은 별로 없었을 거잖아요. 그냥 뭐 회식을 해서 뭐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놀면서, 그냥 회식에선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레파토리가 대부분 뭐 김현정 노래라든지 뭐 그냥 고음 쩍쩍 부르면서 막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건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신기한 건 제가 전국 노래자랑도 700명 예선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본선 진출을 해서 서초구 편에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PD님이 저를 뽑아주셔서 올라갔는데, 거기 악단들에서 저가 1번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되게 리허설 그 음향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부르면서. 근데 제가 부르니까 이런 애를 올렸냐라고 하니까 저쪽 PD님이 얘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춘다. 저는 그때 내 춤이 메리트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속으로 또 내 발성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또 깨달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본선에 갔다는 건 어쨌든 어떻게든 뭐가 괜찮았던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계속.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걸 들으면 듣고 싶지 않지만 좀 더 가다듬어져 있었는 상태였으면 되게 추억의 그걸 텐데, 지금 추억인 건 맞는데 부끄럽죠, 사실.
참 무슨 깡따구로. 네. 근데 또 그 깡따구였던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노래를 할 때 제가 속소리를 조금씩 쓰고 있구나를 깨닫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연결을 지금 잘 못하다가 이제 속소리가 안 나던 데가 좀 나고,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불렀던 장윤정 언니의 사랑아 같은 거를 불렀다 치면 거기서 어떤 한 소리가 좀 높게 탁 나요. 근데 그 소리가 항상 약간 내면서도 그냥 그랬는데 저는 그냥 나니까 냈는데 친구가 또 거기서 생 목소리나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래서 아 이러고 이제 깨달았고, 네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했고, 지금은 거기를 속소리를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올해 들어서 밴드 모임에서 어떻게 하다가 다른 밴드를 방문했다가 노래를 한번 하게 돼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디서 내가 그래도 어떤 한 밴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밴드의 보컬인데 다른 밴드에 갔는데 노래를 해보라는데 마이크 잡는 게 조심스럽다는 거. 이게 지금 스스로 이게 과연 되게 좀 그랬어요. 자신 있는 보컬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연습이 돼 있었던 게 이제 사랑하라서 사랑하를 했는데, 그때 그래도 기분 좋았던 건 이제 음악을 되게 오래 했던 저희 이제 밴드의 그 인디뮤지션 밴드의 이제 임원진인 언니가 이제 가수의 보컬 소리가 난다. 그게 바로 속소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소리가 난다라고 해줘서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에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 곡이 있고 제가 이제 밴드 곡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 옛날에 안 났던 소리인데 난다는 거. 팥솔 같은 게 저는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는데 하지만 아직 부드럽진 않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높은 음역대가 좀 편하고, 근데 제가 파까지 나는 게 지금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긴가? 그래서 지금 제 음역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 파샷까지 난다고 이제 주변에서들 얘기를 해주셔서 우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속소리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제 전공 교수님께 진심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걸 알게 되고 이론이 정리가 되고 막 이제 생각한 거를 누군가 뭐 궁금하든 내가 스스로가 궁금해서 생각할 때 바로 제가 머릿속에 딱 답이 나오고, 네, 그 정도가 됐을 때에는 아마도 네, 되게 체계적인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때면은 제가 누군가를 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하는 건 설명 잘하는 편이라서. 근데 아직은 섣부르게 네,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제가 지금 부학회장을 맡고 있지만 어떤 공부적인 걸 도와드리기에는 네, 많이 역부족이라 그거는 조금 죄송하다고 해야 될까 아쉽다고 할까 네, 그런 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하려고 노력했는데 졸업 전까지 그럴 만큼은 못 따라갔네요. 3, 4학년 때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1, 2학년을 조금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지만 네, 3, 4학년 때 정말 내실 있게 이제 다져가야 되니까, 또 각 학년별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막 꼭 뭘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되고 싶었던 되고 싶은 어떤이 아니고 되고 싶은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1, 2학년의 시간이 지금 이런 말 하는데 바깥에 눈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게 살짝 보여서 낭만이 있네요. 좋네요 되게. 지금 막 제가 저 모니터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여기 앉아서 막 감성에 젖으면 막 날밤 새듯이 몇 시간 금방 지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일상이 컨디션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일상
유지를 되게 챙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진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막 쏟아내면서 말을 하니까 되게 시원하고 혼자 있지 않은 것 같고 되게 좋네요. 네. 어릴 때 제가 한 20살 그즈음일 때 지금 시대였다면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외로운 게 너무 싫고 해서 전화는 많이 하고 지냈기 때문에 항상 제 전화 요금제는 제가 되게 큰 걸 썼어요. 첫 직장 다니던 시기 때는 이제 용돈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로 제가 되게 저축을 잘하면서 살아온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뭐 TMI를 좀 하면 첫 직장 고3 취업하고 들어갔을 때 63만 원 월급에 40만 원 적금을 부으면서 네, 2년 동안 정말 10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게 모으면서 뭐 남은 거 가지고 교통비, 밥값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모아서 이제 옷을 뭐 산다든지 2, 3만 원짜리. 동대문에 그때는 두타, 밀리오레 좀 아시는 분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이제 조금 달랐죠. 어쨌든 막 그때가 막 신생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제 첫 직장이 거기 맞은편이었어가지고 국립의료원이라고 있는데 동대문 운동장역. 네.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막 통신요금 막 10초에 얼마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 제가 계산을 해서 제 한 달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알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서 실제로 제 핸드폰 요금을 얼마나 나올지를 다 계산하면서 썼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럼 칼같이 맞았었고 요금제나 이런 정보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상담원한테 뭘 통할 일이 있어 통화하면 그분이 저보다 더 몰랐어요. 제가 오히려 막 알려주고 막 내가 이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됐을 때에는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진짜 용돈 없이 살았던 시절이나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런 게 스트레스가 전 어릴 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커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제가 진짜 밥도 많이 사고 다니고 저축을 조금 줄이고 좀 썼던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뭘 말하려다가 일로 샜을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시기가 있었었고 왜 샜지? 저 자야 되나 봐요. 컨디션이 되게 많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어쨌든 뭐 이렇게 추억 감성이 돋으면서 옛날에 어릴 때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러네요.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핸드폰 요금제를 진짜 높은 걸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안전하게 전화를 그냥 다 쓸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만약 요즘 시대가 저의 20대였다면 저는 아마도 요즘에 그 데이터 무제한은 항상 썼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유튜브니 뭐니 엄청 찾아보면서 막 공부를 했겠죠.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외로움도 많이 타고 막 집은 정말 잠을 자러 들어가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걸로 공부할 것들이 널려 있었으면 과연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그것들을 했을까요? 밖으로 계속 똑같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의 저를 보면 아마도 덜 외로워하고 이런 걸 공부하고 막 유튜브도 하는 세상이었을 거잖아요. 만약 이 시대가 제 20대였다면 그럼 저는 유튜브도 했겠죠. 아마도. 네. 그때는 제가 뭐 컴퓨터 강사는 아니었었겠지만 네. 저는 이런 그냥 진솔한 얘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된다면 이제 이런 찐 얘기도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고 막 이럴 때 이런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 되게 좋아하고 막 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 어떻게 다들 이렇게 가진 것들이 연결이 돼서 제가 뭐가 지금도 뭐가 돼가고 있는 건지 뭐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지금 조금만 더 자유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활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뭐 역할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역할에서 몇 가지 줄어들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제가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와우! 12시 10분입니다. 네, 이제 11월 28일이 되고 지금 10분이 된 거죠. 저는 그럼 이제 취침을 하러 가볼게요. 지금도 밖에서는 한방눈이 저렇게 예쁘게 내리는데요. 정말 세상의 모든 분들 꿀잠 주무시고 오늘 첫눈이 왔는데 웃는 일이 더 많은 하루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말 마무리 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 집도 지금 신랑하고 14년 차 결혼 생활인데 처음 겪은 일들이 요번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크고 작은. 근데 어쨌든 액땜이라는 걸 네, 하고 좋은 일이 많으려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하기가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들 혹시나 네, 저희처럼 이제 조금은 뭐 좋은 일상보다는 이제 좀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잘 액땜으로 네, 넘기시고 연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또 이제 2025년을 네, 좋은 기운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는 연말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네, 소통을 하는 시간을 꽤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아마도 네,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음 주 말까지는 이제 최대한 핵심적인 피아노 연습 시간을 갖고 진짜 집중과 몰입을 조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